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이라는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와, 두 가지의 시작부터 두 가지의 폭탄 메시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지금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그런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검찰이든 그 누구도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돈봉투 뿌리라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누구도 이정근한테 녹취해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불안해서 본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자동 녹음을 해놨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을 위해서겠죠. 나중에 뭐 말이 안 맞을 경우 또는 본인이 했던 말을 까먹을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 녹음을 한 건데 그걸 왜 검찰을 향해서 맹 비난을 하냐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정근한테 전화해서 지금부터 통화 녹음하십시오. 돈봉투 관련된 대화 하십시오. 라고 했어야 그게 기획수사죠. 오히려 이 민주당 자책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 돈봉투로 의원을 매수하는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 참으로 재밌는 비유입니다. 승부 조작이요. 실제로 그 야구 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승부조작 사건 수사했더니 조작을 했다고 했던 담당 심판이 이거 스포츠 탄압이다. 검찰의 스포츠 탄압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만큼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나 가소롭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검찰이 하는 건 다 나쁘대요. 다 조작됐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검찰이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가장 마지막에 부패하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요. 기름값 정도의 소액이다, 관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라든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황당하고 잘못된 말을 들으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또 끝냈네요. 그 돈봉투가 나왔는데 돈봉투 뿌린 게 차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은요.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 뿌린 게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며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서 몇십만 원, 몇만 원만 주고받아도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되는데 언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시냐? 그렇죠. 만약에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선거 관련해서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 돈을 뒤로 300만 원을 주고받았다? 당연히 감옥 가고요. 그 돈을 그 50배를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300만 원이면 얼마를 토해내야 된다고요? 한 명당 1억 5천만 원씩, 그리고 구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녹취록 출처가 어디냐? 이거 검찰에서 뿌린 거 아니야?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안 믿으시죠? 다른 기자님들이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변론도 고소고발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셨을까요?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거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 없는 경우도 뭐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본인들도 아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소스가 검찰에서 나왔더라면 뭐 난리 쳤을 거다.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검찰이 이걸 진짜 뿌렸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송영길, 이정근 이 둘의 이런 참 복잡 미묘한 이런 관계, 그리고 이런 민주당에서 이 돈봉투 이런 녹취록은 사실 이미 이전에 다 이게 수사가 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런 녹취록이 이미 그 이전부터 제보가 오고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JTBC가 검찰로부터 받았더라면 지금 민주당은 즉각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켰겠죠. 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저 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검찰 비판만 하고 있을까요?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서의 대상자의 소환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송영길은 22일 날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돌아간다는 거고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기자회견도 하지 마. 빨리 들어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웃기죠?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너 빨리 들어와. 너가 책임져. 그러면서 기자회견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책임져예요. 왜냐? 지금 송영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되는 겁니다. 특히 송영길은 본인의 이제 혐의를 벗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해명에서 오히려 뭐 친명계나 이재명이 언급되거나 오히려 이 본인의 혐의를 벗고자 민주당이 이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송영길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가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해명 기회는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치마당님께서 모래알 정당이다 하셨는데 이건 진짜 모래알로 성을 쌓아가지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안은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이 송영길이 조기 귀국하겠다면 당연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한숨을 돌렸죠. 그런데 왜 기자회견 하지 말라 했을까?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이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맘대로 기자회견에서 우리 욕먹이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랑 상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할 얘기 해 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컨펌 받아야 해요. 박범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형사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쪽에 그러한 일종의 변명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이랑 조율하지 않고 본인이 혐의 벗겠다고 하다가 돌발 발언을 통해서 이거 다 이재명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송영길이 들어와서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의혹이 더 뻥튀기가 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걱정됐습니다. 이러다가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 안 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했는데요. 아니랍니다. 예정대로 그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학생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해야 되는 나라,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 하는 나라, 라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근데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 이거 펜타닐 같은 거는 뭐 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이 마약의 가격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아닙니다. 마약 뭐 재료비, 양귀비 이런 거 뭐 키우면 키워지잖아요. 별로 재료비가 아니라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걸리면 인생 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마약을 흡입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잘 안 걸릴 거다,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호기심으로 그 수요층들이 유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마약 가격이 대단히 낮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 바로미터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걸 근절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미 퍼진 나라들은 마약을 근절하겠다, 다시 청정부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단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는 노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약의 유통, 마약의 제조, 마약의 밀수, 그리고 상습적인 흡입, 여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고 많이 잡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권유하거나 접촉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가담한 정도라든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중간에 인상 깊었던 표현이 이거 약물 하다 걸리면 인생 조지는 겁니다. 뭐 표현에 대해서 이거 좀 정제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청소년 학생이 약물 하다 걸리면 인생 조지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표현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조지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 당대표 한동훈 나와라 많이들 요청하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번 이 약물 수사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발본색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이런 단순히 국민의힘 당대표 그것보다 더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비판하면서 지지율 끌어올려보고 그런 식으로 정치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일 제대로 해서 그래서 본인이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스스로 크고 있는 거예요.